자,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헌의 훈계, 협박유엔 실형. 오늘 배우 이병헌 씨 관련 사건에서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협박녀들에게 실형이 나왔네요. 자, 이동희 차장, 오늘 판결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법원은 오늘 그 모델 이지연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던 모델, 죄송합니다. 예. 걸그룹이죠. 다희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상당히 중형이고. 그렇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실형을 선고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이 실행이 되긴 했지만 예. 일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온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지만 법원에서는 아주 엄하게 그 책임을 물었고요. 협박했던 금액 5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봤고 사전에 공모한 점이 여러 가지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런 예. 점이 인정이 돼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 변호사께서 네. 보시기에 만약에 이게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저렇게 중형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그 양형에 영향을 준 건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지금 기소된 게 공동공갈죄거든요. 그래서 예.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있는 건데 사실은 공동공갈로 기소가 돼서 그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초범에다가 게다가 실제로 그 50억 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이득액이 없고 미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렇게 그 형량이 정해진 데 있어서는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금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근데 50억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조금 이 여성들이 좀 세상 물정 모르고 요구를 한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피고인들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봐라, 50억 원이라는 게 오히려 너무 큰 비상식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좀 옹호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아니냐라고 변론을 했고 변호를 했겠지만 이제 그 재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범행의 그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판단이 된 건데요. 글쎄요. 항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심에서는 약간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자, 이 문자를 이동희 차장님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예. 이게 지금 계획을 했다 이 내용이 지금 문자로 드러났다는 거죠? 예, 법원에서는 그 오늘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대화들인데요. 자, 돈을 못 뜯어낼 것 같다. 그리고 이병헌 씨가 무언가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난다. 자, 앞뒤 보지 말고 계획대로 하고 작전을 짜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든요. 마지막에는 집 얘기, 즉 돈을 요구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병헌 씨가 발을 빼고 있다. 자기가 먼저 인연 끊어주면 땡큐다. 우리가 협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예.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계획된 금전을 노린 범행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두 명, 이지연, 김다희 두 명에 대한 처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바로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도 이번 처신을 보면은 결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오늘 이지연 씨의 어머니를 자, 법원 앞에서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병헌 씨 측에서 보낸 중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월드스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나는 동안 신기해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나 이런 식으로 왔더라 자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가장 억울한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그 부분이 가장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접근해 오신 분 쪽도 그쪽 분이시고 처음부터 계획적이면 아이들이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어머니는 예상보다 좀 형이 무겁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자, 재판부가 오늘 이병헌 씨한테 훈계를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협박에 대한 것은 엄벌에 처하면서도 배우 이병헌 씨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잊지 않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는 엄격하게 이병헌 씨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예. 올해 이병헌 씨는 45살이고요. 이 모델 이지연 씨는 26살입니다.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한참 어린 이지원 씨가 사적으로 만났고 분명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재판부가 지적을 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 이지연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이병헌 씨가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병헌 씨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병헌 씨는 이번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판사가 훈계한 걸 보면 이병헌 씨도 인과관계를 제공한 듯한데 여성 2명만 처벌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부남으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이병헌 씨는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자, 일단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병헌 씨도 지금 성희롱을 했다는 그런 여성들의 주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네네. 궁금한 거. 네. 이병헌 씨가 본인이 어쨌든 좋아해서 접근을 했던 여성인데 이렇게까지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도 저도 궁금해요. 네네.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벌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범죄가 이제 그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예. 또한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희롱죄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생길지 몰라도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뭐 성추행, 성희롱 그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강제 추행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추행을 해야 되는데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기소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행위 자체가 드러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언어적인 그런 언사를 했는데 그거는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예.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글쎄요. 사실 이번 경우에 질문 다시 한번 좀. 질문은 그거죠. 네, 간단하게. 이병헌 씨 입장에서는 이 여성을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예, 성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잘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네네. 그러면 이 여성에게 조금 선처를 해줄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네네.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건지. 사실은 이병헌 씨가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본다면. 예. 왜냐면은 공동 공갈 행위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그 행위를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떠나서 뭐 가정 파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혼 사유에는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혼 사유, 예. 부정한 행위만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 뭐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언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적절해 보입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가 여성이니까 제가 또 이 부분은 여성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런 상황이 다 재판을 통해 다 드러났는데 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민정 씨는 지금 아무런 대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이민정 씨가 이해가 안 된다. 빨리 뭐 이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화가 많이 나서 사실 결혼 생활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두 사람 다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 이병헌 씨는 또 한류 스타로서 예.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 시절부터 많이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적인 일이 밝혀진 논란에 휩싸인 것도 사실은 좀 매우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일을 덮고 넘어가자 이런 예.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김민지 기자가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관련 소식 계속 속보가 나올 텐데, 자, 이병헌 씨 관련 소식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